자, 저희 두 번째 타임 수업하도록 합시다. 제2절 가서 정리하시죠. 제2절은 그죠? 세무조정과 이제 소득처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법인세법에 진리처럼 공부하는 건 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정비를 좀 해드리는데,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세무조정이 왜 필요한지 또, 그죠? 소득처분이 왜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이해를 좀 반드시 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중에 이제 2번 문제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혹시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출제를 한 문제예요. 그래서 2번이 1번으로 문제가 왔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좀 합니다. 문제는 순서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여서요.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법인세법상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그죠? 자, 갑법인이 경비를 지출했는데 과세관청의 경정시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해당 법인에게 발송을 했답니다. 그러면 제가 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자료를, 그치? 요약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1번을 가서 한번 여러분하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에서 정비할 부분은 이렇게 정비가 되는 거예요. 자, 문제 1번에서 물음 1로 가서 이제 한번 정비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근데 물음 1을 가기 전에 여러분들 먼저 뭘 하셔야 돼? 자료 요약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학에서는 혹시 법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를 이해를 하고 또 이제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 자료에 해당 법리를 이제 적용하는 게 사례 문제의 기본적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정리합시다. 자, 자료 요약을 했더니 뭘 했다는가? 갑법인이 자, 뭘 했다는가요? 경비 지출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됐겠죠. 그죠? 근데 이제 뭘 했어요? 이 경비 지출에 대해서 과세관청은 뭘 했을까? 그죠? 다시 한번, 그죠? 과세관청은 뭐 했다는가? 경정을 했다는 겁니다. 경정은 왜 했을까요? 경비 지출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를 했다는 말이 그 안에 이제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법인세는 확정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 이 경비 지출이 뭐라는가? 그죠? 가공 경비였을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런 이제 케이스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정비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과세관청이 뭐가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경정이 있었을 것이고 과세관청은 경정을 한 다음에 뭐를요? 그죠? 갑법인에게 그죠? 법인에게 뭐를 발송할까요? 그죠?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발송을 하게 될 겁니다. 그지? 소득금액 뭐를 변동 통지서를 뭘 하게 될까? 그지? 발송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키워드로 잡아야 되는 게 뭐가 될까? 갑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발송한 경우에 첫 번째 이제 여기서 모든 걸 장악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갑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발송을 이렇게 한 경우에 당연히 첫 번째 여기서 잡아야 될 건 뭐가 있다. 그죠? 이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또는 국세불복의 대상이 되는 국세불복의 대상이 되는 그죠? 과연 처분 등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결론은 뭐가 돼요?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는 과세관청이 뭐예요? 세무조사를 하고 납세에게 과세 처분하는 서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된다. 그죠? 과세 처분을 한 뭐가 됩니까? 서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당연히 뭐가 된다? 처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면 뭐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처분이 위법했다면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정리할 게 뭐가 될까?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인한 효과에 대한 부분을 정비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 갑법인의 입장에서는 뭐가 생겼을까요? 당연히 소득금액 변동 통지에 따라서 입금 산입하고 자, 뭐에 따른 당연히 상여 처분을 하는 소득 처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따라서 이 상여 처분은 당연히 누구에게 이루어질까요? 대표자에게 이제 상여 처분이 이루어질 겁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됩니다. 그치? 당연히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뭐한다? 대표자 상해 처분하는 것이다. 근데 원칙적으로 귀속 불분명하면 뭐야? 기타 사회 유출이 되는 것이야. 그래서 그죠? 상해 처분을 곧바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때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입금산 위반 부분에 대해서 자 뭐가 됐다면 귀속이 불분명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죠?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소득 처분하고 그죠?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하는 것이고요. 그죠? 자, 뭐 한다면 예외적으로 그죠? 자,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 그시 법령에 정한 그시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시 당연히 그시 근데 예외적으로 요건을 뭐 하지 못했어요? 충족하지 못해서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할 수 없다면 당연히 뭐한다? 상해 처분을 하는 것이다. 그때 상해 처분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것이야? 대표자 상해 처분하는 것이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따져야 될 내용이 되겠죠. 또 하나 혹시 대표자 상해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혹시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이 됐다면 그죠? 사후 관리가 작동을 하지 않을 거예요. 네, 대표자 상해 처분이 됐다면 그죠? 자, 대표자에게는 뭐가 그죠? 당연히 그죠? 소득세에 대한 과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먼저 그죠? 장악을 하고 문제를 푸셔야 한다는 거. 그래서 항상 혹시 아무것도 아닌 자료 같지만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음 1에서 나온 내용이 뭐가 될까요? 이것도 글 쓰라 그러면 쉽지 않아요. 그죠? 첫 번째 뭐라고 나왔나? 기타 사회 유출과 대표자 상해의 개념 또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정리를 하라.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이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기타 사회 유출에 대한 두 개로 잡으셔야 되겠죠. 하나는 뭐에 대해서 물어봤나? 개념에 대해서 물어봤네. 두 번째는 구체적 그죠? 사례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죠. 두 번째 뭐다? 그죠? 대표자 그죠? 상해 처분에 대한 개념 그죠? 자, 그지? 또 그죠?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 뭐에 대해서 그죠? 사례에 대해서 이제 정비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죠. 그럼 기타 사회 유출에 대해서 개념 정의할 수 있겠어요? 그죠? 자, 뭐 세무조정 사항 중 혹시 자 세무조정 사항을 먼저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죠? 사항 중 혹시 자 뭐가 됩니까? 가산조정 사항이 되겠죠? 그죠? 가산조정 사항이 존재할 거예요. 그죠? 걔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입금산입, 송금물산입, 송금산입, 입금물산입 사항 중 가산조정 항목 그지에서 혹시 자 뭐 그죠? 사내 유보로 처분되지 않고 그죠?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죠? 또 사회 유출된 그지 사회 유출된 뭐 중에서 그죠? 자, 소득 처분된 사항에 대해서, 처분된 사항에 대해서, 혹시, 자, 뭐 하는 경우에, 그죠? 귀속이, 그지? 불분명한 것으로서, 그죠?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서, 혹시, 법인세법에서, 혹시, 법인세법에서 뭐 하는 것이다? 기타 사회유출로 소득 처분하도록 한 사항을 뭐라고 얘기한다? 기타 사회유출이다. 이렇게 이제 글을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글이라는 건 여러분이 머리로 아는 것과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시험지를 통해서 채점자와 이제 소통을 하게 되겠죠.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사항입니다. 구체적 사례는 뭐가 있을까요? 뭐 쉽게 정리한다면 뭐가 있을까? 기부금 한도 초과에 대한 부분이 존재를 할 수 있겠네. 혹시 여기에는 뭐 수도 없이 존재를 하겠죠. 또 하나 뭐 있어? 접대비 한도 초과액 등등등이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되겠네. 그치? 이 대표자 상해 처분은 뭐가 될까요? 세무조정 사항 중 가산조정 항목에서 혹시 당연히 뭐 사내 유보로 처분하지 않고 사회 유출된 소득 처분 사항 중 그죠? 대표자에게 뭐 귀속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대표자 상해 처분된 금액이 뭐 있습니까? 그죠? 매출 누락 등에 대한 부분이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또는 혹시 과다 경비입니다. 가공 경비나 또는 뭐가 있다? 과다 경비 등의 경우에는 혹시 자 뭐 한다? 대표자 상해 처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답을 꾸려가라는 것이야. 됐어? 그지? 두 번째 물음 2에 대한 내용이 나왔네요. 귀속자 불명 대표자 상해 처분의 취지 또 이게 국세 부과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하라. 이렇게 정리를 했네. 그럼 물음 2도 이렇게 답을 줘. 정리하면서 여러분 답안지예요. 꼭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그러면 뭐다? 그죠? 귀속 불명에 대해서 대표자 그죠? 상해 처분하는 취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실질과세 원칙이다. 이걸 가지고 좀 따지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면 뭐다? 혹시 자 법인입니다.
그런 법인은 뭐가 되는가? 그죠? 추상적 실체라는 겁니다. 그치? 자, 그러면 해당 법인에 대한, 그치? 법인에 대한, 그치? 자, 뭐를, 그치? 관리 감독 의무를, 그죠? 감독 의무는 누가 부담하고 있다는가? 대표자가 부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담을 하고 있다는 것이야. 근데, 그치? 그 대표자가 뭐 했다는가? 그치? 대표자가, 그치? 자, 뭐를, 매출 누락이라든가, 그치? 누락이라든가, 그치? 또는 가공 경비에 대해서 뭐가 있다는가? 관리 감독, 그죠? 의무에 대한, 그치? 자, 부실이, 그치? 개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치? 거기에 대한, 그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그죠? 이 경우, 그죠? 자, 부실이 개입된 경우에, 대표자의 뭐를, 그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것이다. 그치? 추궁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이제 대표자 상해처분의 취지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정리할 게 뭐가 있어요? 국세 부과의 원칙과의, 그치? 부과의 원칙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치? 원칙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될까. 그럼 국세부과의 원칙은 뭐 있다? 실질과세. 두 번째, 신의성실. 세 번째, 근거과세. 또, 조세간면의 사후관리 네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질과세. 그치? 자, 뭐 있어? 그죠? 신의성실. 그치? 또, 근거과세. 그치? 또 하나 뭐 있어? 조세간면의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치?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에서 끌어가야 될 내용 실질과세 원칙하고 근거과세 원칙을 가지고 끌어가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이거는 실질과세 원칙이나 근거과세 원칙에 명확한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아요. 오케이? 그치? 명확한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그치?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대표자에게 귀속이 됐는지 귀속이 되지 않았는지는 따지기가 좀 힘든 측면이 있어요. 오케이? 그럼 자, 뭐 한다? 그죠? 이렇게 소득 처분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뭐 하는 거죠? 자, 반하는 위배되는 측면이 뭐 한다는 것이야?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또 하나 이제 정리할게. 근거과세에 대해서 당연히 이게 과연 근거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혹시 자, 매출 누락 등에서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는다면, 혹시 자, 뭐가 훼손될 수 있다는가? 조세 공평주의가 훼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치? 훼손을 뭐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혹시 대표자의 관리 책임에 부실을 물어서 뭐 하는 것이다? 대표자 상해처분하는 것이다. 이렇게 글을 잡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음 3에서는 이미 다 정리를 했잖아요. 그죠? 자, 물음 3에 대해서는 이미 어디서 우리가 정리했나요? 그죠? 자, 과연 이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가 혹시 또는 변동, 혹시 통지가 과연 뭐가 되는가? 혹시 국세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는가? 불복의, 그죠? 대상이 되는, 그죠? 처분인가? 이거를 이제 갖고 따지라는 겁니다. 이 소득액 변동 통지는 누가 보내는가? 그죠? 과세관청이 뭐라고 나서, 혹시 세무조사 등을 하고 나서, 혹시 자, 거기에 대한 뭐를 결과와, 혹시 과세 뭐를, 그지? 근거를, 그치? 명시해서, 그죠? 그죠? 납세자에게 그죠? 하는 뭐가 됩니까? 그치? 납세자에게 하는 행정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치? 처분을 하는 거가 된다. 그러니까 이는 뭐가 된다? 항고소송의, 즉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다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됩니까? 이 소득금액 변동 통지가, 그치? 뭐 하는 경우에는, 자, 위법하고 또는 부당한 경우에는, 그치? 당연히 뭐에 대한 대상이 되는 것이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죠? 자, 뭐 했다면 위법했다면 뭐가 되는 것이다. 그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에, 그죠? 소송에 뭐가 된다?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글을, 그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글을 끌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될 내용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자료에서 이미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다 그치? 정리가 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국세기본법에서부터 설명을 했던 내용이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인지를 하면서 공부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법학은 국세기본법이 50%예요. 그래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어디 가서 정비를 할 것이냐. 자, 문제 2번 가서 정비를 좀 할게요. 자, 충분히 정리가 되죠. 그리고 문제 2번 가서 여러분하고 이제 정비를 좀 해봅시다. 자, 문제 2번 한번 천천히 제가 이제 사례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길게 잡아놨는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정비를 좀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자, 문제 2번 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죠? 자, 문제 2번입니다. 그죠? 2번 가서 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료 가시죠. 갑법인 2018년 12월 31일 자산총액이 5천억이고 그중 부채가 4천억이랍니다. 그죠? 최근 경기 악화로 2014년 회계기간에 영업성과가 그다지 좋지 못해서 2016년 회계기간에 회계연도에 1조 원이었던 매출은 그죠? 2017에는 4천억으로 급감했답니다. 2018년에는 얼마 3천억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럼 결손이 당연히 누적이 됐겠네요. 자, 갑법인의 대주기업 대표이사 A는 2019년 5월 31일자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금 500억 원의 상환과 관련된 문제로 고민하던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출액이 3,500억 이상이면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을 받았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분식결산을 통해서 매출액을 3,700원으로 조정을 했고요. 그죠? 자, 뭐 했다는가? 2015-3년도에 법인세 50억 신고 납부하지 않았답니다. 갑법인의 법인세 미납세액은 당연연도분을 50억 원을 제외하고는 없다. 그죠? 그 후 2019년 10월 갑법인은 금융감독원의 감리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는 과정에 700억 원의 매출액의 과대계상 사실이 발견이 됐고 회계법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뭐를 통해서 시정명령을 받아서 매출액을 3천억으로 수정했고 당초 과다 납부한 2019년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네. 사업자의 법인세 20억 원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상 경정통지를 통해서 환급을 신청했으나 갑법인이 관할 세무상은 이를 거부를 하고 있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네. 그럼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이 자료에서 여러분한테 물어볼 만한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그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른 것보다는 마지막 문구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뭐가 있나요? 당연히 이제 이 자료에서는 분식결산이 존재를 했다는 겁니다. 분식결산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우리가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에 따른 뭐가 있어요. 그죠? 회계 처리에 따른 그죠? 자, 뭐가 존재하나? 경정에 의한 자, 어떤 규정이 존재하나요? 세액공제 규정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에 따른 경정 청구를 했을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과세관청은 결정을 했을 거예요. 그거를 그죠? 국세기본법에 국세기본법에 뭐에 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 환급에 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 뭐를 두고 있다는 것이야? 이 법인세법은 그죠? 자, 여기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게 이제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해놔야 될 내용이 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어요? 그러면서 물음을 한번 가서 정리합시다. 법인세법은 법인의 각사무 소득을 과세 상환하는 조세가 됩니다. 이때 법인의 각사무 소득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답니다. 개념 및 장단점을 비교 설명하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럼 물음 1. 자, 이렇게 정리합시다. 자, 뭐를 파악하는 방법이야? 각사하면도 소득 금액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 각사하면도 소득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를 출제했어요. 첫 번째 이제 뭐가 존재하나요? 직접법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뭐가 존재한다? 간접법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직접법이 무엇인지 간접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이제 정리를 해 놓으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죠? 두 번째는 그죠? 장단점에 대해서 정비를 하면서 그죠? 장점과 그죠? 단점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간접법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답을 잡아갈 때 개념에 대해서 잡고 그죠? 단점에 대해서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개념 정의하시고 장점 또 단점 이게 이제 여러분이 답안지를 꾸리셔야 돼. 포맷이라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잡고 가셔야 돼. 그럼 직접법은 과연 뭐가 될까요? 이 각사면도 소득 금액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입금해서 이렇게 뭐를
손금을 직접 빼면 뭐가 나오게 됩니까? 그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치? 소득금액이 되는 방법이야. 자, 그럼 이 직접법은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야? 자, 법인세법에, 그죠? 법인세법의 역시 규정입니다. 오케이? 자, 그에 반해 이 간접법은 뭐가 될까요? 법인세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치? 결산서를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법이라는 건 결산서의 단기수익을 기초로 그치? 뭐 하는 것이다. 그치? 자,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그죠? 자, 뭐 하는 것이다. 결산서에 뭐를 기초로, 그죠? 단기순익을 기초로. 순익을 기초로 뭐 하는 것이다. 그죠? 기초로. 그죠? 자, 가산조정과 뭐를 통해서, 그치? 조정과 뭐를 통해서 차감 조정을 통해서 뭐 하는 것이다. 조정을 통해 뭐 하는 것이다.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도출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렇게 써 놓으시면 되겠죠. 그럼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자, 말 그대로 첫 번째 법인세법에 충실한 방법이다.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 그치? 기업회계는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오케이? 근데 그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치? 자, 그죠? 대처할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 측면에서 훨씬 더 용이하다. 단점은 뭐가 됩니까? 그죠? 자, 그치? 소득의 귀속을 파악하는데, 그치? A를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죠? 자, 또 하나의 단점은 뭐가 돼요? 별도 장부가 이제 필요하다. 이러한 장단점을 한 두세 개씩 글을 끌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단점은 여기에 장점이 되는 것이고, 그죠? 자, 여기에 뭐는 장점은 여기에 단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글을 끌어가는 이제 공부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여러분이 정비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이제 책을 쓴다는 마음으로 이런 공부를 하셔야 돼. 물음이 법인세법은 그치? 법인세법상 세무조정 사항에는 결산조정 사항과 신고조정 사항이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치? 이때 결산조정 사항과 그치? 자, 신고조정 사항의 개념.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죠. 첫 번째, 그죠? 결산조정 사항에 대해서. 자, 이렇게 답을 잡는 거예요. 답안지를 쓴다면 1 개념 2 이렇게 나가지만 저는 칠판에 쓰니까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으면 되겠죠. 두 번째 송금 인정을 위한 요건, 그죠? 인정을 위한 요건 정비를 해 놓으시고요. 세 번째 또 하나 정리할 게 뭐 있어요? 그죠? 자, 그죠? 세무조정을 누락한 것이 경정청 위한 송금 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그죠? 세무조정을 뭘 했다는가? 그치? 누락시, 그치? 경정청구에 의한, 그치?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정리를 했네요. 두 번째 이제 똑같은 내용이 신고조정 사항에 대해서, 그치? 자, 신고조정 사항은 도대체 뭐가 있다, 그치? 개념, 그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손금 인정의 요건, 그죠? 세 번째 이제 세무조정 사항시, 그치? 조정액, 그죠? 누락시, 그치? 자, 경정청구의 요건. 이렇게 이제 글을 써 가시라는 겁니다.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결산조정사항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뭐다? 그치? 법인이 결산서에 반영한 경우에 한해서 송금으로 인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오케이? 당연히 그럼 송금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뭘 해야 돼요? 그죠? 손비를 반드시 결산서에 뭘 해야 됩니까? 반영을 해야지만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무조정 누락 시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나? 자, 얘는 뭐가 됩니까? 결산조정사항은 임의조정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된다? 그치? 세무조정을 누락한 경우에도 뭐는 경정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비를 하고 가셔야 돼. 그에 반해 신고조정사항은 뭐가 될까요? 자, 정리 한번 해보세요.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서 신고에 의해서 송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럼 자, 송금 인정을 위해서는 뭐 한다? 그죠? 손비에 대해서, 그죠? 결산서에 반영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법인세 신고 시에 어디에? 그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이 부분을, 그죠?
조정 합계표에 뭐라 하면 된다. 합계표에 그죠? 기재를 하면서 그죠? 충분하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적 누락 시에 경정 청구가 가능한 건 뭐예요? 그죠? 대부분 강제 신고 조용 사항이니까 강제 신고 조용 사항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다. 그죠? 경정 청구가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정의를 해 놓으셔야 돼. 대표적으로 이 강제 신고 증상에 뭐가 있나요? 매출 누락이라든가 누락이라든가 또는 인건비에 대한 누락이라든가 또는 뭐가 있다? 등등이 존재한다. 이렇게 정비를 좀 해 놓으시면 되겠죠. 또 하나 뭐예요? 그죠? 매출 과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출 뭐가 있다든가 그죠? 과다 등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인건비의 과대 공제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뭐한다? 신고 증상이 된다.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음 3에서 여러분이 정비할 게 있다면 한번 가보시죠. 자, 가법인의 경정 청구에 대해서 관할 세무상이 환급을 거절할 수 있는 법인세법의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럼 뭐가 있어요? 법인세법의 특례 규정이죠.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따른 경정에 의한 세액공제가 된다. 그러면 제도는 뭐가 있다. 제도와 취지에 대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그 제도로 혹시 법인세법에서는 뭐를 두고 있다. 다시 한번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따른 뭐에 의한 경정에 의한 뭐가 존재한다? 세액공제 규정이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죠. 그죠? 자, 제도의 취지는 뭐가 될까요? 그죠? 자, 뭘 하자는가? 분식결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자는 겁니다. 분식결산에 대해서 뭐하자? 그죠? 제재를 가하자는 겁니다. 오케이? 두 번째, 그를 통해서 뭐하자?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겁니다. 그치? 그를 통해서 또 하나 뭐예요? 그죠? 회계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그죠? 자, 뭐에 대해서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죠? 또 뭐 하자는 것이야? 그죠? 헌법에 따르면 자기 책임의 원리, 그치? 자기 책임의 원리를, 그치? 자, 강화하자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결국 뭐하자? 조세 또는 과세, 공평주의를 실현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이 써야 될 답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비하셔야 돼. 두 번째, 동제도의 적용 요건에 대해서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적용 요건 한 서너 가지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보세요. 첫 번째 뭐였다? 법인이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를 했다. 그죠? 다른 뭘 했다? 회계 처리를 했다. 그런데 두 번째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해당, 그죠? 법인의 감사인 등이, 그죠? 감사인 등이, 자,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즉, 감독기관으로부터, 등으로부터 뭐 했다? 그죠? 시정조치를, 그죠?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했다는 거예요? 그죠? 해당, 분식결산을, 분식결산을 뭐 했다는 것이야? 결산을 시정을 했다는 것이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건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분식결산을 시정을 하게 되면 당초에 신고납부한 세금, 과다 신고납부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세, 기본법에 따른, 자, 뭐 했다는가? 경정 청구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적용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적용 효과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죠? 적용 효과 한번 가보세요. 제가 쓰진 않을게요. 자, 뭐 한다? 해당 경정 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더라도, 그죠? 자, 뭐 한다? 경정 청구에 의한 환급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환급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적용하겠다는가? 세액공제를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년도에는 매년 얼마씩 하겠다는 거야? 20%씩 세액공제를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5년 후에 남는 금액에 대해서 환급을 하겠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프레임워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2016년도에 이 문제를 냈고 이 문제가 나중에 여러분한테 출제가 다시 한번 됐을 거예요. 그렇게 정비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됐나? 끝! 이렇게 정비하셔야 돼. 충분히 이제 답안을 잘 꾸려서 정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어디를
할까요? 문제 3번 가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문제들을 거의 다 풀어드리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따라서 하다 보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세법에 대해서 또는 세법학에 대해서 뭔가를 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이제 가다듬으면서 정비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법 공부를 하는데, 또는 세법학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죠? 여러분이 이제 뭐 두꺼운 책들을 보고 뭐 길게 뭘 쓰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그래서 저희 수업 방식대로 잘 따라가시면 실제 시험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고득점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는 어디 갈까요? 그죠? 자, 추가적으로 이제 문제 3번 가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에 대해서 정비를 좀 해볼게요. 문제 3번 문제는 제가 또 만든 문제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여러분 시험에 굉장히 이제 많이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이거는 소득세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고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횡령에 따른 소득처분이니까 소득세법에서 이제 문제가 될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또 법인세법에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 3번, 그죠? 문제 3번은 그지?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제가 법인세법에서 출제가 됐지만, 그죠? 이미 봤던, 그죠? 또, 소득세법에서도, 그죠? 출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좀 이해를 좀 하기를 바랍니다. 자, 가보시죠. 가법인은 자본금 100억 원으로 이루어진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를 정관상 사업 목적으로 하고 법인세법상 영리법인이랍니다. 이사는 ABC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는 가법인의 발행주 총수의 60%를 가진 대주주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 가법인에 대해서 구성 모습이 나왔네요. 그죠? 자, 이렇게 A라는 주주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주주명부에는 혹시 주주명부에는 이제 A라는 주주가 있고요, B라는 주주가 있고 C라는 주주가 있지만 A라는 주주가 60%의 혹시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자료를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 친구는 뭐라는 거예요? 60%의 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라는 겁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도 뭐를 만들 수 있을까? 만약에 문제를 만든다면, 그죠? 국세기본법에 혹시 어떤 문제를 만들 수 있을까? 과점주주의, 그죠? 제2찬압세물을 끌어가도, 그죠? 과점주의 제2찬압세물을 끌어가도 아주 좋은 내용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갑시다. 가법인은 주로 대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으며 매출 거래로 발생한 대금은 대부분 법인 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근데 그중 일부는 대표이사의 개인 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네요. 그죠? 그러면 거래 대금 중에 뭐는 혹시, 자,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거래 대금 중에 혹시 대금 중에, 그죠? 일부는 혹시, 자, 뭐하고 있다? A의 혹시 누구, 그죠? 개인 계좌로 뭐가 되고 있다는 것이야? 입금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을까? 그치? 그죠? 당연히, 혹시, 횡령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이제 횡령이 되면 법인 입장에서는 이 금액이 뭐가 될까요? 가지금이 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시켜서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과세관청 2019년 가법인에 대한 2017년 귀속분 세무조사라든지 대표이사 A 개인 계좌로 입금된 내역 중 10억 원이 회사로 반환되지 않은 것을 발견을 했답니다. 그러면 자, 얼마가, 그죠? 자, 10억 원이 역시 언제 2017, 그죠? 귀속 시 10억 원이 뭐가 되지 않았다는가? 반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곧바로 이 횡령에 대한 문제 또 가지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내용이 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그치? 이에 대한 소명을 대표이사에게 요구했으나, 그치? 그죠? 적절한 소명을 하지 못했으며 2017년 귀속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가법인에 대한, 그치? 가법인이 이에 대한 세무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 발견이 됐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끌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물음 1 가서 정리합시다. 가법인의 대표이사 A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가법인으로부터 대표이사 A가 횡령한 것으로 혹시 법인세 부과처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자, 물음 1에서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은 뭐가 될까요? 첫 번째, 그죠? 쟁점입니다. 혹시
2017, 그지? 귀속, 그지? 자, 뭐에 대해서, 그지? 자, 회수, 그지? 회수되지 않은 금액, 그지? 회수되지, 그지? 않은 금액, 않은, 그죠? 금액, 뭐에 대해서? 10억 원에 대해서, 10억 원에 대해서, 그지? 자, 뭐가 되는 경우에, 그지? 상해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상해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두 번째 이제 논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하고 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뭐에 대해서 그죠? 횡령 금액에 대해서 과연 상해 처분할 수 있는지 자 여러분이 상해로 인한 소득 처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하시면 될까요? 상해로 인한 소득 처분의 개념 그죠? 상해로 인한 소득 처분의 요건 이런 것들을 잡아가시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뭐다? 그죠? 사례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혹시 그러면 사례 판단에서는 뭐를 정리하면 될까? 2017 그죠? 귀속 그죠? 자, 뭐에 대해서 혹시 거래 대금 중 대금 중 뭐가 됐다는가? 그죠? 입금이 되지 않은 뭐에 대해서 10억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그죠? 대표이사 혹시 자, 누구에게 A에게 뭐가 됐다는가? 귀속이 된 것이 사실관계를 통해서 확인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네 번째 이제 결론을 잡아가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역시 당연히 대표자 상해 처분은 뭐한다? 타당하다. 이렇게 이제 글을 꾸려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서 물음 2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물음 2에 대해서 2에서는 뭐를 물어봤나 한번 보시죠. 자 만일 가법인의 대표이사가 횡령을 한 것이라면 소득 처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설명을 하고 그러한 소득 처분한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라. 똑같은 내용이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죠? 대표이사가 횡령을 한 것이라면 당연히 그죠? 소득 처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죠? 상여로 소득 처분해야 될 겁니다. 또 소득 처분에 뭐가 있어요? 그죠? 처분에 근거에 대해서는 첫 번째 이제 뭐를 잡아야 됩니까? 담세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자 해당 횡령 금액에 대한 그죠? 소득의 귀속이 누구한테 있었다는 것이야. 대표이사 A에게 있었다는 걸 논거로 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뭐가 될까요? 그죠? 자, 당연히 법인의 돈인데, 자, 누가 대표이사에게 귀속이 됐고, 그죠?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귀속이 분명하다는 것이야. 이걸 이제 근거로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음 3에 대해서 정리한다면 위 사례의 금액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아닌 사용인 정이 자, 횡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정리할 게 뭐 있어요? 물음 3에서는 자, 뭐한 경우야? 사용인이 횡령한 경우에 횡령 시의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논지가 뭐 있나요? 그죠? 자, 가법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다? 그죠?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조치는 당연히 뭐가 될까? 법적 조치가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뭐 한다? 그죠?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도 있겠죠. 또 하나 두 번째는 뭐가 될까요?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반환, 자, 청구권을 뭐 할 수 있을까?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셔야 돼.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그죠? 갑법인이 사행인 횡령 시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를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그죠? 구상권 행사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행사 등이 뭐 한다? 가능하다. 이렇게 잡아놓으시라는 거야. 두 번째 이제 정비할 게 있다면 뭐가 될 것인가 한번 보시죠. 그죠? 자, 가법인 재반 조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가법인의 세무상 처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회수 불가능 시에 자, 뭐 하는 것이다? 세무상 그죠? 처리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회수 불가능한 경우에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당연히 이때는 뭐 한다? 그죠? 자, 기본적으로 뭐 한다면, 그죠? 대손 요건을, 그죠? 대손 요건을 뭐 했다면, 충족했다면, 충족 시에는, 그죠? 대손금으로, 그죠? 손금 산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때는 뭐 한다? 대손금으로 송금 산입은 안 되고 대신 뭐 할 수 있다는가? 대손 충당금을 그죠?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3번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정리할 게 사용인 정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세요. 그죠? 사용인 누구에 대해서 그죠? 정의, 그죠? 종합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지? 미치는 영향입니다. 자, 이때는, 그지? 자, 회수불능 시에도 뭐 한다는가? 곧바로, 그죠? 상여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케이? 왜? 이렇게 법적 조치를 강구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문제가 생겨납니다. 상여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죠? 종합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그죠? 영향은 없다. 이렇게 정비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아시겠어요? 꼭 이렇게 정비를 좀 해 놓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렇게 정비를 하시면 충분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에서는 대부분 이제 여러분의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상여처분을 가지고 주로 물어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 잘 정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이제 쉬었다가요. 손익귀속 시기와 자산부채 평가로 가서 정비를 추가적으로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치?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들을 뭐 70% 80% 풀어준다 해놓고 다 풀고 자빠했어. 이제 그치? 가끔 연도 표기가 좀 잘못된 것들인데 그건 수정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보세요. 그리고 정오평 수업이 다 끝나고 이제 체크를 한번 해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쉬었다 할게요.